지난 한 주는 떠들썩한 이슈보다는 신제품에 초점이 맞춰진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에 공개된 신제품들과 몇 가지 이슈들을 살펴보죠. 자, 12월 둘째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신제품 소식부터 살펴봅니다. 미도는 우아한 스켈레톤 워치를 공개했습니다. 바론첼리 시그니처 스켈레톤이라 명명된 이 시계는 바론첼리 컬렉션 특유의 심플함과 시계를 풀지 않아도 무브먼트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는 스켈레톤의 특징이 잘 섞인 멋진 시계입니다. 바론첼리 컬렉션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감성이나 티헤미의 미를 담당하는 적절한 포지셔닝 등으로 아주 탄탄한 베이스를 갖춘 브랜드와 컬렉션이기 때문에 스켈레톤 디자인이 취향에 잘 맞는다면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을 시계로 보입니다. 미도 칼리버 80 무브먼트의 50m 방수 성능, 메탈 스트랩의 경우에는 138만원, 가죽 스트랩은 13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다이버 워치인 오션스타나 몇 종의 멀티포트에서 비교적 큰 사이즈가 아쉽다는 평도 있는 미도인데 이 모델의 경우는 39mm로 사이즈까지 적절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라도는 근사한 여성용 캡틴 쿡이 하나 공개되었습니다. 콜라보 제품이고요. 오스트리아의 아주 저명한 패션 디자이너 마리나 헤르만 제더와의 콜라보 제품입니다. 헤르만 제더와의 콜라보는 벌써 두 번째로 접어들었고 비교적 심플함 위주로 제작이 되었던 여성용 캡틴 쿡에서도 독특한 개성을 보이는 시계입니다. 37mm 케이스 사이즈의 100m 방수 성능, 라도 R763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이 시계는 스펙 자체가 다른 모델들과 큰 차이를 두고 있진 않지만 디자인에서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화이트 계열의 다이얼과 베젤, PVD 코팅된 스테인레스 스틸 파츠를 기본으로 무지개를 연상케 하는 인덱스와 헤르만 제더의 상징이기도 한 하트비전 초침이 인상적인 모델입니다. 여성 시계로는 좀 큰 감이 있지 싶다가도 캡틴 쿡이 남성에게도 좀 크다는 걸 생각하면 캡틴 쿡의 감성이려나 싶습니다. 약 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국내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세계 강남점에서만 3점 입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리오라는 마이크로 브랜드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크게 유명하진 않지만 마이크로 브랜드 팬이시라면 트렌치 시계를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이 브랜드가 좀 독특한 한정판 제품을 공개했었는데요. 바로 베르사라는 모델입니다. 바리오 시계들답게 약간은 빈티지풍의 이미지가 있는 시계고 아무래도 까르띠에의 탱크, 바스큘란트를 모티브로 제작한 시계로 보이죠. 기믹은 약간 다르지만 듀얼 페이스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튼 이 시계는 3가지 색상에 각각 100개 한정판으로 공개된 시계였는데요. 시장 반응이 좋았는지 3모델 모두 품절이 된 상태입니다. 바리오 측에서는 시장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고 중저가 사각 시계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는 걸 잘 알고 있을 테니 이 모델을 정규 모델로 출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색상 조합이라든지 무브먼트 선택지를 오픈해서 소비자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까르띠에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도 워낙 독보적인 포지셔닝이 가능한 모델일 테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로 좋은 시계가 탄생하길 기원해봅니다. 관련 링크는 설명란에 추가해 놓겠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오리스 부티크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데요. 멋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리스 소셜 클럽 리미티드 에디션을 공개한 겁니다. 이게 홈페이지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소셜 클럽 시리즈는 오리스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 부티크나 홈페이지에서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튼 이 모델은 전세계 오리스 소셜 클럽 가입 고객을 위해서 제작된 모델이고 약 40여 개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모델의 경우는 65를 기반으로 케이스백에 각국의 상징물을 표현해 뒀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국보 1호 숭례문이 포함되어 있고요. 시계 자체는 화이트 다이얼 버전의 65에 40mm 케이스 사이즈, 100m 방수 성능을 보여줍니다. 가격은 280만원인데요. 생각보다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마 이 모델이 오리스 733 무브먼트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케이스백도 닫혀있고 733 무브가 큰 문제가 있던 무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계를 구매할 경우 판매액 10%는 각 국가에 소속된 소셜클럽 이름으로 자선단체를 지원한다고도 합니다. 거기에 여러 기념품들도 같이 증정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리스 홈페이지와 오리스 부티크 카카오톡 플러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어는 새로운 다이버 워치의 선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D5의 새로운 모델이 3종 추가된 건데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은 아니고 색깔 추가에 가깝습니다. 먼저 하나는 42mm의 메리디안 블랙 모델입니다. 색상 이름이 달라서 다른 모델인가 싶기도 하지만 적어도 육안상 39mm 모델과 스펙이나 외관상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사이즈가 커진 모델로 이해를 했고요. 또 하나는 D5 택티컬 다이버 모델 2종입니다. 먼저와 같은 디자인과 스펙에 검정색을 키워드로 삼은 모델입니다. 마찬가지로 39mm와 42mm로 구분이 되고요. 스틸 버전은 $599, 블랙 버전은 $649입니다.
저는 베어를 아직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스펙에 잘 맞는 적절한 가격과 매번 특정 장르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형적인 시계를 찾는 분들에게 꽤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튀는 다이버 시계만 가지고 계시다면 혹은 다이버 시계가 없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맥스의 라인업 중에는 역대급 디자인의 시계가 있습니다. 조르지오 갈리 에디션인데요. 이태리의 유명한 디자이너와 협업해서 탄생된 이 시계는 기존 타이맥스 디자인 기조와는 궤를 달리합니다. 이번에 이 라인업에 새로운 모델 2종이 추가가 되었고요. 블랙 오닉스 에디션과 한정판 골드입니다. 일단 디자인과 스펙 자체는 기존 모델과 동일합니다. 38mm 케이스 사이즈의 50m 방수 성능, 미우터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주요 스펙이고 유려한 라인과 구멍이 난 케이스와 러그 라인, 그리고 다이얼 중앙에 박힌 주얼이 디자인 특징입니다. 블랙 모델의 경우는 오닉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케이스 소재가 스테인레스라는 걸 봐서는 인덱스나 다이얼에 오닉스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도 아니라면 오닉스의 색감을 따온 걸로 해석이 됩니다. 골드 한정판의 경우도 케이스 소재를 스테인레스라고 표기한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두 모델 모두 색상의 이름만 차용한 걸로 보이네요. 타이맥스 시계 중에선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멋진 모델들이지만 그만큼 가격도 높긴 합니다. 두 모델 각각 약 81만원과 84만원대거든요. 언던에서도 몇 가지 신제품들이 보이는 중입니다. 아주 눈여겨볼 모델은 아쿠아딥 시그널 오렌지라는 모델입니다. 언뜻 오메가, 롤렉스, 파네라이 등의 포인트가 섞여 있는 듯 보이는 이 시계는 아쿠아딥이라는 모델명에 걸맞게 다이버 시계로서의 꽤나 짱짱한 스펙을 보여줍니다. 43mm 케이스 사이즈, 500m 방수 성능, 또 헬륨 배출 밸브, 티타늄 케이스 등이 그것입니다. 스펙을 보고 있으면 가격이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550인데요. NH35 부분을 사용해서 단가 조절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티타늄의 특유의 색상과 오렌지 밴드 색상이 무척 잘 어울리는 모델입니다. 또 하나의 모델은 빈티지 살몬이라는 모델이고 꽤 유행을 하고 있는 타키미터 시계입니다. 살몬이라는 살구색 비슷한 컬러도 꽤 인기를 끌고 있어서 유행을 총망라한 제품이라 볼 수도 있을 거고 언더니 커스텀이 가능한 크로노 시계로 인지도를 쌓았었던 만큼 잘 만든 시계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도 케이스나 핸즈 컬러 등 여러가지 커스텀이 가능하고 브랜드 로고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니셜을 새겨 넣는 것도 좋겠습니다. 40mm 케이스 사이즈의 쿼츠 모델이고 약 $350입니다. 노모스는 호딩키와 콜라보한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클럽데이트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불리는 이 모델은 현행으로 판매되던 클럽데이트와 외관은 거의 일치하지만 사이즈나 색상, 무브먼트 등 핵심 스펙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먼저 사이즈는 38.5mm로 현행에 비해서 좀 작아졌고 가장 큰 차이라 볼 수 있는 색상도 뉴욕의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파스텔 톤의 4가지 컬러가 사용되었습니다. 무브먼트 역시 4101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외의 독특한 점은 독일 메이커인 노모스 시계임에도 뉴욕이라는 글씨가 다이얼 한가운데에 있다는 점인데요. 이든 호딩키 에디션임을 표현하는 작은 센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딩키 한정판이라고 하기에는 어딘지 심심한 면도 있지만 클럽데이트에 바라는 것들이 잘 녹아있는 제품으로 보입니다. $2250에 판매 중인데 영상을 만드는 일요일을 기준으로 현재는 붉은 다이얼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불가리는 경매업체 필립스와 워치 스페셜팀 백스앤루소와 협업한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옥토피니시모고요. 2017년 옥토피니시모의 티타늄 소재나 당시에 가장 얇은 시계로 기록을 남겼던 2 혹은 5mm 두께 등을 거의 그대로 재현했고 케이스 디자인도 일치합니다. 다이얼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탈리아 건축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티타늄을 사용한 다이얼, 또 스몰 세컨즈가 없고 인덱스 등의 비율이 달라진 점이 있겠습니다. 케이스백에도 여러 협업 관련 정보들이 표기되어 있고요. 이 시계는 50개 한정판이고 $16,600로 필립스 온라인에서만 판매가 됩니다. 구매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하이주얼리 브랜드로서 또 디자인이나 두께 등 특유의 정체성을 가진 시계로서 많은 시계 팬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신제품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많지는 않았던 이야깃거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롤렉스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다양한데요. 리셀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부터 오픈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혹은 10시에 가도 대기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픈런, 리셀가 이런 키워드에는 관심이 없어서 간간히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 외에는 따로 자료를 찾진 않았는데 확실히 코로나 규제 완화 이후부터 조금 더 접근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롤렉스 중고 사업 후기가 조금 더 궁금했었는데요. 간혹 해외 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인증이나 판매 시스템은 의심하지 않아도 될 거고 이게 얼마에 팔고 있나가 더 궁금했었는데요. 썩 반가운 내용들이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롤렉스가 적정 중고가를 제시하길 바랬지만 생각보다 조금 높게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롤렉스의 중고가 관련해서는 자료가 많지는 않아서 요거 종합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난 지금 시계 시장의 할인 키워드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입니다. 아직은 마이크로 브랜드 위주로 소식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포이보스나 베어, 예마, 스코바 안데르센, 지샥, 제임스 홀튼, 스피나커, 심지어 알리익스프레스까지 세일 및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서 가장 할인과 이벤트가 많은 시즌이기도 하니까 그동안 잠바구니에만 담아놨던 시계들, 연말연시 나에게 주는 멋진 선물을 구매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살펴보시면서 구매 계획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더 많은 브랜드들의 세일 소식이 쌓이면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소식도 정리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연시라 그런지 신제품과 세일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한 해를 보낸 나 자신에게 멋진 시계를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셀프 선물을 할 생각이 있고요. 자, 그럼 저는 더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